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연금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할 텐데요. 연금공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론 자기소개서도 중요하겠지만 자기소개서 외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복붙해서 완성하시고 얼른 필기 준비하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문항 보셔서 아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막 그렇게 공들여서 문항을 새로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은 잘 없고 대부분 복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최대한 복붙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금공단만 따로 자소서 첨삭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이 두 과정을 통해서만 첨삭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래요. 글자 수는 전부 다 800자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문항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핵심 가치와 인재상을 먼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키워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키워드에 걸리게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시하는 가치보다는 기준으로 묻는 질문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책임, 신뢰, 열정과 같이 가치를 딱 하나로 정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어떠한 곳, 어떠한 가치 이렇게 제가 A한 N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드리는데 딱 이렇게 N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책임, 어떠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만의 가치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2번, 3번, 4번 문항 소재 모두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소재 안 썼는데 써볼까 라고 할 때 갖고 오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 문항이 네가 선택하는 기준이 뭐니? 라고 묻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러면은 연금공단이 그 기준에 부합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지원 동기로 푸셔도 되고 그냥 빨리 복붙하고 제출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제가 안내드린 템플릿대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 중에 연금에서 하는 직무와 가장 비슷하게 했던 일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연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연금에서는 주로 A한 일을 하는데 내가 했던 이 경험이 이것과 비슷해 라고 했던 경험을 좀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성과를 냈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탐색한 다음에 내가 한 역할이 이걸 어떤 가치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역할부터 찾고 내가 한 일부터 찾고 가치를 찾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쌤 저는 그냥 가치부터 찾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치부터 명명하시고 그에 부합한 경험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우리 간단하게 복붙을 할 거기 때문에 전자의 방식으로 경험부터 찾고 가치 이름 붙여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자기소개서 면접 완성반 우리 회원분들은요 웬만하면 윤리문항을 뒤에서 작성할 부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윤리문항 작성해둔 거에 가치와 이유만 붙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은 창의나 주도문항 선택하시고 남은 소재 하나는 2번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모모라는 가치 아래 직장, 직업을 선택해 왔습니다. 혹은 직장,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혹은 경험들을 하면서 실제 이 가치를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이 가치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어.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이 경험을 할 때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에 보탬이 된 혹은 국민이나 고객에게 도움이 된 경험이 있어.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경험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어려움이 발생해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됐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라고 하면서 우리 경험 쓰는 법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씩 상황, 어려움 나왔고 이제는 내가 한 일 나올 차례예요. 내가 한 일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작성해 주시면 되냐면 가치를 발휘해서 조직에 도움이 됐던 경험이나 가치를 지켜냈던 경험 등 여러분이 여기 가치에 쓴 내용이 잘 녹아들 수 있게 내가 한 일을 작성한 다음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며 가치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이 이유로 내가 가치를 직업 선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연금공단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이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그 가치에 부합한 이유를 풀어서 지원 동기를 나타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쪽이든 관계가 없어요. 난 빨리 복부 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로열티를 드러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바로 예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 윤리 1차 소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중심을 지켜 질을 높이다. 중심을 지키는 윤리와 혁신적 조직을 가치로 삼아 직장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곳에서 일할 때 책임을 체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가치와 그 이유와 내가 선택한 이유까지 연결이 됐어요. 실제 공단 인턴이나 다수의 활동을 하면서 이 자세의 중요성을 체감한 경험이 있대요. 특히 내가 경험들하고 특히로 몰아주기로 했죠. 특히 소상공인 결제 제작 당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갈등이 생겼고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안을 제시했대요. 우리 윤리도 지켰고 원칙을 지키면서 윤리도 지켰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혁신적인 모습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내가 혁신을 보여준 결과 원칙도 지키며 윤리도 지키며 1등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거를 체감한 후에 여기에선 로열티를 조금 드러내줬네요. 이거 전혀 제가 연금공단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사한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국민신문고 이런 제도를 통해 이를 지켜나가는 연금공단이며 부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라고 하면서 796자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2, 3, 4번 소재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남은 소재 갖고 오고 그 안에서 가치를 빼내주세요. 지원 동기로 녹여도 되고 제출 빨리 하고 싶으시면 굳이 없어도 괜찮고요. 웬만하면 공기업 인턴처럼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 속에서 찾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1번을 작성을 하고 이제 2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번 질문 길지만 예예 날라가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작성해둔 모든 자기소개서가 회사생활, 사회생활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얘 날리고요. 불편했던 점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 경험이래요. 이거는요, 제가 이게 진짜 대놓고 작성해놨잖아요. 복붙하라고 판 깔아준 문항이에요. 글자 수 800자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500자로 작성해서 내용만 덧붙여주면 되지, 여기 그냥 여러분이 작성하신 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끝내버리세요. 당연히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경험이어야 돼. 제가 1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가 하는 일, 예를 들어 꼼꼼한 서류 처리, 민원인 응대 등 연금공단에 내가 지원한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찾고 그 일 안에서 민원인의 혹은 조직의 불편함이 있었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경험 갖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소재를 작성해 두신 게 있다면 그 안에서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 일만 구체화하시면은 이게 배우고 느낀 점만 넣으면 800자 금방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문항을 보고 얘가 입사를 한 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텐데, 서류 업무에서 그런 업무가 생길 텐데, 민원인 응대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겠구나라는 이미지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창의 1차나 주도 1차 1번에서 작성하지 않은 거 작성해 주시고, 불편함을 찾아 개선한 게 협업 1차 소재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그거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한 일을 보다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 느낀 점 추가해 주세요. 우리 불편한 점은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경험 당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씩 설명해줬죠.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러면서 조직 민원인에게 문제가 야기됐고 이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나는 이걸 해결해야 해요. 라는 얘기가 2번째 문단에 들어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요.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개선을 위해 자료조사도 하고 이행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하는데 여러분의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결과 개선을 통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뭐를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글자 수 플러스 해주시고 입사 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은 그냥 너무 간단히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경험작성법 템플릿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저희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저는 주도의 1차를 갖고 와봤어요. 유통기업 근무 당시 이게 공기업 관련 소재는 아니지만 꼼꼼하게 사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어요. 재고 순환 상황표 제작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 불편을 개선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각 상권에서 보유하려고 하면서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대요. 문제 발생했죠.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통해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거를 통해 개선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개선을 했다라는 얘기를 언급해줬어요. 재고 부족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 사람은 해결한 이유를 여기에 녹여줬네요. 이처럼 해결 이유, 템플릿에 꼭 구해받지 마시고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흐름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가장 먼저 더불어 마지막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지사 선정까지 이뤄낼 수 있었대요. 단계적으로 한 3단계로 노력을 했어요. 이를 통해 내가 문제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면은 조직 성장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입사 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복부타라고 갖다 준 문항이니까 얼른 쓰고 끝내버리세요. 붙여놓고 끝내버리시고요. 불편한 점, 발생 문제, 내가 한 일, 배우고 느낀 점만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소재 안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적혀 있는지, 내가 한 일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배우고 느낀 점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마찬가지로 공기업 인턴, 즉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자 수가 부족하다면 굳이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쓸 자리가 안 남았다면 대부분 상황이 좀 늘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내가 좀 늘어지게 작성한 건 아닌지 확인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3번 문항 볼게요.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해달래요. 800자인데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하고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면접 질문으로 나올 질문이거든요. 이거 면접 질문으로 2줄로 끝내고 말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자기소개서로 나와요. 강약점도 아니고 장단점으로 나옵니다. 강약점은 내가 다른 지원자 대비 차별화돼서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부족한 점 전문성적으로 푸는 거면 장단점은 성향적인 측면으로 푸는 건데 이 강약점도 아니고 장단점을 묻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공기업에 맞는 인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를 들어 제 성격의 단점은 좀 덜렁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연금공단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항의 변별력이 막 그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장점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강점도 같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 의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내 역량을 드러내기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적인 강점도 있으시면 같이 풀어봐 주세요. 그러기에 먼저 공기업 직무에 필요한 역량부터 탐색해주세요. 서류 업무를 처리할 땐 뭐가 필요할까? 꼼꼼함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 민원 응대에는 뭐가 필요할까? 라고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책임, 열정, 성실, 친절 이런 것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역량을 정리하고 이게 왜 필요하지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와 연결해서 여러분의 장단점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단점은 여러분한테 없는 걸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내 단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은 역량들 중에 뭐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여기에 없는 것을 내 단점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라고도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없는 거 말고 직무에 필요하지만 뭐 다른 직무에선 선호하지만 이 직무에선 선호하지 않는 걸로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연금인에 부합하고자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혹은 어떠한 연금인으로서 장단점을 강화하고 보완해왔습니다. 템플릿은 2걸씩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항상 어떠한 장점 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어 왔지만 종종 단점으로 아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까지가 딱 면접 답변으로 쓸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면접 답변처럼 간단히 정리해 줄게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나는 실제로 도움을 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대요. 실제 경험 당시 목표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장점을 발휘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장점을 발휘해서 도움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경험이 나왔어. 장점 발휘한 경험 나오고 그리고 강화했다는 얘기 나와야죠. 이후에 이런 장점 강화를 위해 이런 경험도 했어요. 이런 자격증도 따면서 나의 장점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라고 여기 장점을 발휘한 경험과 강화 얘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반면 어떠한 단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내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학원을 다닌 결과 내가 지금은 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라는 근거를 같이 보여주시면 돼요. 꼭 입사 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단점에 쓰일 사례 정도만 우리 회원분들은 이 정도만 소재 갖다 붙이게 해주시고 웬만한 건 이 템플릿에 맞는 이 내용들은 아마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시 볼게요. 최대한 기존에 쓰던 소재 저는 계속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재 겹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볼게요. 연금인으로서 이렇게 보탬이 되고자 혁신적 사고, 자산 설계의 장점을 익히고 이러한 단점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항상 나는 어떻게 전문성 습득했으나 이 부분은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장점, 즉 강점 2개와 약점 하나를, 단점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 이제 경험 나오죠? 실제 이 프로젝트 당시에 이런 거를 발휘해 지역에 도움이 된 경험이 있대요. 이렇게 한 결과 혁신적 사고를 실천할 수 있었고 이후 내가 이 자격증 자산 설계랑 연결되어 이 자격증 영상 제작 등의 전문성을 쌓으며 이 기반을 넓혀왔습니다. 내가 강화해 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추가로 들어가요. 반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결제 프로젝트 이런 거 하면서 실무 경험 쌓고 이 수업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보완한 결과 내가 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라는 근거예요. 사회조사 분석사 등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795자가 나옵니다.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만 쓰기에는 진짜 너무 무난하고 문항 자체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강약점을 넣어서 여러분의 역량과 전문성을 좀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역량을 갖고 있는 거여야 돼요. 사실 제가 위에서 예시 들어드린 건 이거는 단점이기보다는 약점에 가깝기는 해요. 여튼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걸 단점이라고 언급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걸 쓸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일부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 예시 외에도 여러분의 진짜 단점을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이 보완해온 단점을. 자, 발표에 대한 불안감. 왜냐하면은 연금공단에서 고객응대는 하겠지만 막 발표를 할 일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치 학원이나 발표 동아리 다니면서 보완했다. 혹은 창의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나는 개선은 잘해요. 개선은 잘하는데 전혀 새로운 분야는 어려워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일을 해결했고 공모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현재 발전해 왔어요. 뭐 예를 들어 외국어에 대한 아쉬움. 왜 외국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보완하고자 노력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굳이 있지 않아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걸 찾아서 다른 직무에는 요구하는데 이 직무에는 요구하지 않는 거를 부족한 점으로 단점으로 하고 내가 보완한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는 날리셔도 돼요. 날리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 얘도 그냥 협업이나 갈등을 복붙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필요할 케이스는 이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즉 협업이랑 갈등 경험 복붙하고 끝내라고 나온 질문이고요. 여러분이 다만 여기서 좀 플러스 하셨으면 하는 거는 우리 맨날 면접하면 소통이 중요합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면접관이 안 좋아하는데 이 소통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소통 방식을 이 자기소개서 답변을 통해 면접 답변도 구체화시켜주세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저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작성하실 분들은 조직에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부서 간 혹은 동료 간 의견이 갈렸거나 협업이 필요했던 경험을 찾아주시고요. 그를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던가 비교 분석을 했다던가 대안 제시를 했다는 등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했던 노력을 여러분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로 다른 의견을 봉합하거나 다 같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고 독려할 때 의사소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안에서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협업이나 갈등 소재 중 선택하시고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여러분의 노력만 강하게 조금 더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소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노멀한 두 발씩이죠.
이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했으나 이에 이 목표를 위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했으나 이견이 생겼거나 협조가 필요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발생해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협조나 동료 등 의사소통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황 설명해줘요. 이에 다음과 같이 노력했대요. 나는 의사소통을 위해 이런 방법을 썼고요. 근거도 찾았고요. 팀원들의 반응도 이랬대요.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나의 의사소통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뭘 배웠고 입사 후 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희 바로 예시로 넘어갈게요. 갈등 소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냥 복붙하고 끝내버리세요. 예산 업무 당시, 자 여기 소제목부터 볼게요. 분석적 자세로 동의를 얻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이거부터 나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분석적 자세가 내 의사소통 방법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예산 업무 담당 시 이걸로 의사소통을 끌어내 선정된 경험이 있대요.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상황 설명했어요. 이에 이렇게 했으나 여기 갈등이 발생했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분석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렇게 했고요. 이후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결과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했대요. 반응 나왔죠? 한 것은 물론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보면요.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소통 방식, 나의 소통 방식 나왔죠? 그리고 지속적 피드백이라는 나의 소통 방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791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이렇게 빠르게 1번부터 4번까지 연금공단 자기소개서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복사 붙여넣기 제출하신 다음에 필기준비, 다른 기업 자기소개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만능 자소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